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장기 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합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돼 오던 은평구의 지역 서점 불광문고가 다음 달 5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서점 측은 계속된 적자를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지역 주민들은 추억이 깃든 공간이 사라진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23일 밤 9시 45분쯤 양천구 목동 신목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4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8명입니다. 양천에서 19명, 은평에서는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이 22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167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인구수 대비 1차 접종률은 50.7%, 2차 접종률은 24.5%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장기 전세주택 7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범위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장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 새 입주자를 모집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 청약과 같은 예비 입주자 제도를 도입하며 공급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합니다. 이는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 전세주택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서울시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 강일 13단지 등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 입주자 1,300여 세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23일 밤 9시 45분쯤 목동 신목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2대가 먼저 추돌한 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과도 충돌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먼저 추돌한 한 차량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각 차량의 운전자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운영되던 은평구의 한 지역 서점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서점 측은 SNS를 통해 영업 종료를 알리며 기형적인 도서 유통 구조 등 지역 서점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서점이 서점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한탄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손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광문고는 계속된 적자로 서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이래 25년 만입니다. 장수련 점장은 온라인과 대형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 책 10,000원짜리 책 한 권 팔면 많이 남으면 1,700원 남고요. 안 남으면 250원 남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책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률로는 유지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점 운영의 악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동네 책방 등 오프라인 서점 방문객은 줄었지만 온라인 구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서점의 신규 회원 수는 40% 가까이 늘었고, 책 10권 중 6권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지역 서점 폐업 소식에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을 지켜달라는 주민 청원이 등장했고, 서점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서점 지키기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소중함 같은 거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물질적인 지원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서점은 고사할 것이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할인율이 높은 인터넷 서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현행 제도에서는 이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 제도의 변화, 다시 말하자면은 도서정가제가 완전한 형태로 어디에서나 동일한 책은 동일한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역 서점들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불광문고. 불광문고 측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되게 패배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첫날부터 영업 종료 공지가 올라간 첫날부터 SNS에 댓글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는 글도 남겨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의회 지난 임시회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들의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데요. 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회 은평구 의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 수집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은평구의 수집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본 조례는 우리 주변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 수집인 규모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17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소관부서 자원순환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역 고물상 업체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활용품을 전달하는 수집인의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 및 운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는 건지 지원 내용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집인의 수집 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방한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 테이프 등을 새벽과 야간 시간대 수집 활동 시 수집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여름의 고온과 겨울의 한파를 대비하여 아이스타월, 방한모, 방한장갑 등 물품을 지원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시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집인들에게 적절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교육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수집인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최근 폐지 가격의 하락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집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폐지 수집 등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시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안전망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노후 주택가 3곳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은평구는 응암 산골마을과 녹번 산골마을, 산세마을 등 3곳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관리소에는 관리소장과 총무 등 모두 2명의 인력이 배치되는데요. 이들은 공구 대여와 택배 수령, 마을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양천구가 목동 파리공원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동 파리공원은 1987년에 한국과 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었습니다. 양천구는 공사에 앞서 지난해 5월 파리공원 제조성 제안서를 공모하고 올해 6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커뮤니티 센터와 바닥 분수 등을 새로 만들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북 3구와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 만남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서북 3구는 은평, 마포, 서대문구로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박람회에는 지역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통해 신청한 기업들이 참여하며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